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혁신원의 연구교수 윤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2학년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혁신원, 교육혁신원의 원장님이신 김현정 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장 김현정입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오늘 설명회에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학생 개개인이 본인의 진학이나 진로를 고려해서 다양한 관심 분야를 융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교육 과정을 다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나 부담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한 챕터를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꾸려나가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이제 듣게 될 거고 또 무엇보다 또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받게 될 텐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앞날을 위한 다양한 길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이 전공 이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이 왜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법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은 언제, 그리고 신청하고 난 뒤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승인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그리고 승인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 승인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 전공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설계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이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실시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졸업자가 있는 상태예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그래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졸업을 한 학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보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 분의 우리 지금 현재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설계를 해왔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 Q&A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아는 안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전공 이수 제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2학기 이상인 학생들이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공 제도는 아시다시피 이중 전공, 전공 심화를 하고서 거기다가 부전공을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공 심화 단일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전공만 전공에다가 21학점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이 트랙 중에서 우리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속한 트랙은 이중 전공이라는 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중 전공을 한다는 거는 두 개의 과를 선택해서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1전공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또 다른 전공을 두 개의 전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 전공을 하는 학생이 가령 예를 들면 EICC로 가서 다른 전공을 해서 두 개의 전공, 즉 54학점, 54학점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2015년 이후로는 전공 54학점 그리고 또 다른 전공 하나는 42학점을 입수하면 이중 전공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중 전공 이렇게 두 가지 개설되어 있는 전공 말고요. 우리 학교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융합 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1전공으로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전공들을 2개 이상의 학과가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융합 전공 안에 일반 융합 전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융합 전공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연구소가 융합해서 만들어진 전공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ELH 학과에 보면 언어공학을 할 수 있죠. 그 전공이라는 거는 원래 ELH 학과의 영역 트랙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공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 융합 전공을 하는데 이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진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EU나 동부가 브릭스 또는 문화 콘텐츠 국가리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 등이 있죠. 이렇게 일반 융합 전공은 학교에서 이미 마련한 어떤 그 전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 외에 2개 이상의 학과를 결합을 하고 싶은데 일반 융합 전공을 살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융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여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학과를 본인 스스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융합된 전공을 우리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 대학 전공 이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설명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해내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일반 융합 전공과의 차이점은 교육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융합 전공은 학교나 또는 교수님들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뭔가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 그 전공의 어떤 창의적인 또는 뭐 문과라면 이공 계열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공 계열에서는 또 문과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융복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 대학을 들어왔을 때 1학년 때는 성적에 맞춰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관심 분야가 있겠지만 내가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 말고 다른 걸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관심 분야가 다른 분야예요. 지금 전공과. 근데 그거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이 도입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학습 기회를 스스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전공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충족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관심사나 또는 내가 이 A라는 과를 들어왔지만 내 진로는 B나 C에 관련된 진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취업을 그쪽으로 하고 싶으면 그 B와 C와 관련된 어떤 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과들을 스스로 찾아서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학교에서는 서포트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인 제도는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교육부에서 2016년 12월에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여기 1, 2, 3, 4번이 있는데 2번을 잠깐 보시면 융합전공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창의 융합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이름은 달라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같은 곳도 있지만 다른 이름의 형태로 같은 제도들을 지금 각각 대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라는 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융합 전공의 시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정의는 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고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모든 학과 및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대학까지 만약에 우리 외대에서 한국 외대에서 학점 인정을 해주는 교류를 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융합 전공 시행 규정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어떤 스텝들을 밟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을 설계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A라는 학과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나는 B와 C라는 전공을 같이 융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B와 C가 일단 우리 학교에 그 전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 대학에 그럼 그 전공이 있겠죠. 찾아보면.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인의 관심 분야 중에서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국내외 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명과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구글링을 통해서 우리 학교 내에는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는 예술대가 없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미학이나 의료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없기 때문에 타 대학을 찾아간 거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전공명하고 교과목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공명과 교과목을 이제 조사를 하고 났는데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학교에 그 전공은 딱 아니지만 다른 전공 안에 비슷한 유의 전공명과 교과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양 과목에도 전공명과 그 교과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 내에 소속 캠퍼스라 하면 본인이 서울 캠퍼스인지 글로벌 캠퍼스 소속 내에 있는 그 전공 과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명과 일치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그 교과목만으로 해당 전공의 이수가 가능한지를 첫 번째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어요. 소속 캠퍼스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캠퍼스 학생들은 글로벌 캠퍼스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교차 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 수강을 해서 커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제 타 대학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타 대학으로 눈을 돌릴 때는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학점 교류가 가능한 대학, 우리가 MOU가 체결된 그런 학교가 대학이 어디인지 그 리스트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과를 서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 대학에서의 수강을 통해서 소속 캠퍼스 미개설 교과목의 이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종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을 설계할 때 직접 발로 뛰어서 이것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해 나가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학과 교수,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과 중에서 태국어과예요. 근데 아랍어와 그리고 지역학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융합 전공을 하고 싶다면 태국어과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아랍어과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지역학과 관련된 교수님 한 분. 근데 지역학을 연계를 시킨다는 거는 아랍어나 태국어에서도 문학이나 어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겠죠. 지역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을 각각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융합하려고 하는 이 교과 과정, 전공 설계 과정이 괜찮은지 적절성을 꼭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그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학과에다가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 교수님들과 직접 컨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택하는 과정은 그동안은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메일로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직접 시간을 정해서 만나셔서 상담을 통해서 전공 설계가 괜찮은지 적절한지를 검토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는데 우리 대학에도 없고 타 대학에도 없어요. 타 대학에는 없지만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전공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내외 대학을 다 살펴보고 없었으니까 내 관심사와 일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오늘 생각했을 때 타 대학에서 내가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근접한 교과목 또는 가장 근접한 교과 과정들을 쭉 조사를 하는 거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시사 선택해서 사례들을 조사해서 타 대학에 개설된 그 전공, 유사한 전공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배우는 데는. 근데 본인의 생각에 중급만 집어넣거나 내지는 초급만 집어넣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각각 학교마다 그리고 전공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맞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유사한 것들을 찾아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설계할 때 유의사항이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그 전공 설계를 할 때 원래 있는 기존 학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속해 있거나 내지는 속하지 않은 과라도 그런 과가 비슷한 융합 전공을 하는 과와 비슷한 과가 있거나 또는 어, 그런 융합 전공은 유사한 전공, 융합 전공과 유사한 전공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과연 우리 학교에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다른 학교에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학교에 없다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과정을 설계할 때 반드시 기초, 중급, 고급 과목을 적절하게 포함시켜서 이 과정들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목의 총 학점은 60에서 75학점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60에서 75학점을 여러분이 교과목을 쭉 나열했을 때 그 중에서 설계한 전공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필수 과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전공에서 꼭 필요한 과목은 요거다라고 해서 지정을 하셔야 되고 아마 실제 신뢰를 발표하는 여러분들의 학과 아마 과목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한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학년이면 1학년 때 이수한 과목들이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반드시 그 과목이 이 융합 전공에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이미 이수한 과목은 가급적 어떻게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명심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설계 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외대에 개설되지 않는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국내외 학점 교류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학점 교류 가능 대학인지 그 리스트를 반드시 찾아보시고 이수 학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설계를 할 때 그 학교의 커리큘럼 봤을 때 2학기에 있는지 1학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모든 것을 차근차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리고 전공 설계할 때 A라는 전공이랑 B라는 전공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반반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면 당연히 승인이 나지 않겠죠. 근데 A와 B를 섞었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했는지를 목적을 쓰실 거예요. 그때 이 두 개를 또는 두 개는 꼭 두 개는 아니죠. A와 B와 C 또는 네 개를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섞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그 전공 설계할 때 밝히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그리고 전공명에 만약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해당 학과의 과목, 융합한 학과의 과목이 몇 학점? 21학점.
21학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부전공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부전공은 21학점 이상이 되어야지 부전공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전공명에 내가 융합한 학과의 명치도 넣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융합한 과목을 21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이수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명뿐만 아니라 학위명에 기존 학과의 학위명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A라는 전공을 원래 들어왔어요. 그럼 이 A라는 전공도 학위명에 그대로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해당 학위에 부여하는 학과의 과목이 마찬가지로 21학점 이상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고 승인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신청은 저기를 잠깐 가볼까요?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 네. 이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공지에 보시면 그 공통 다음으로 쭉 내려오시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 신청 안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교육혁신원에서 올린 게 아니라 학종지에서 올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신청이 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학종지에서 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보실 수 있냐면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선생님? 위로. 네. 어, 융합 전공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고요. 그리고 소개 자료가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죠. 이걸 내려받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공에 대해서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PPT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온라인 설명회는 이제 저희가 어제 20일 그리고 오늘 21일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2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청 일정이 10월 4일부터 10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청 작성을 하는 거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더 탄탄한 과정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신청서를 내려받게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10월 21일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진행을 하시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마음이 맞는 같은 융합 전공을 할 수 있는 뭐 팀이 결성이 된다면 그렇게 팀으로 2명, 3명, 4명 이렇게 해서 팀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1일까지 설계를 하시고 신청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신청서 접수는 학사종합지원센터 로 하는데 기간은 10월 21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수요일까지 반드시 학종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11월 초에 융합전공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11월 초에 여러분들이 낸 신청서를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인될 수 있는 사유, 될 수 없는 사유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들을 유의하셔서 내시면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11월 말에 심사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거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봄학기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으로 트랙으로 진입을 해서 이 과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청 대상은 누굴까요? 네,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에 관심 있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죠. 1학년 1학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요. 2학기부터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학 여단 내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그 학점 모두가 취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아있는 학기를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걸 계산하시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가늠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일 전공을 희망하는 동일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서 교과 과정을 설계해서 내시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에는 전공 및 학위명 그리고 전공 개요. 내가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건지 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전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융합 전공을 신청하는 사유,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쭉 이수 계획, 그리고 이수 교과목들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컨설팅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학과, B학과, C학과를 융합한다면 세 분을 다 찾아가서 적합한 교수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코멘트와 함께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과목이 적절한지, 편성이 어떤지, 조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서류 제출을 학사 종합지원센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 상담을 받을 때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되겠죠. 전공 설계 방향에 대해서 이 조합이 관련 학과랑 조합한 게 적절한지, 목표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설팅 교수님들한테 반드시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만들어 놓은 교과목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교과목 편성 내용이 적절한지도 반드시 컨설팅 교수님한테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상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과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학과이든 아니면 타 학과이든 타 학교 학과이든 여러분들이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수강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상담하셔야 되고요. 학과에서 만약에 답을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교강사님과 직접 컨택하는 것도 저는 권유드립니다. 사실은 학과목을 과목을 집어넣었는데 다음 학기에 들으려고 했더니 교강사님이 만약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학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을 하셔서 수강 신청 가능 여부는 학답을 받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하는 일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신청 일정 방금 보셨죠? 그리고 서류 접수를 하고 승인 절차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신청서 양식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공 및 학위명 그리고 전공,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전공의 개념 및 학습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사유, 그리고 앞으로 이수 계획, 어떻게 이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서 이 신청한 것들의 학점, 과목별로 몇 학점, 몇 학점, 몇 학점, A라는 전공, B라는 전공, C라는 전공을 융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각 몇 학점씩 총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교수님의 컨설팅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받으시고 확인까지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셔서 여기다가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목 리스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수를 할 건지 계획을 쓰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참고 자료 및 증빙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청서 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 있죠. 가령 예를 들면 교수님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을 해서 네, 조금 있다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은 이걸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 생각나는 대로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꼭 필요한 증빙 자료인데 여러분들 신청서 양식에 넣지 못하는 것들은 뒤에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 설계 예시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전공명이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학위명, 전공명이고 융합된 전공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오른쪽은. 그래서 하나만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를 잠깐 보시면 공학사가 학위명으로 나오는 거고요. 원래 이 학생이 컴퓨터공학이었는지 통계학이었는지 경영학이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본다면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같이 넣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전공을 만들어서 공학사를 취득하는 것들이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개발융합 전공이라는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을 한 예시를 보면 환경학에다가 경제학, 행정학, 아프리카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책과 경제와 환경과 그리고 지역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섞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봐왔고요. 그리고
보험 계리학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라 제가 간단하게만 보면 전공 개요는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수 계획서는 1학기는 이렇게, 2학기는 이렇게,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어서 했구나라는 걸 보시고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교과목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보이시죠? 아까 제가 필수 과목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과목들이 필수인지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주요 미승인 사유를 보시면 기존 전공, 원래 있던 전공과 차별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성이 떨어지면 미승인이 될 거고요. 당연히 A라는 전공과 B라는 전공을 섞었는데 그냥 섞어 놓기만 했지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냥 단순한 두 개의 전공이 섞여져 있다면 이것도 주요 미승인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졸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과목들로만 구성을 해서 초급만 있다든지 중급만 있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당연히 미승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잠깐 질문 여기까지 일반적인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요. 주로 질문하는 게 우리 국내외 타 대학에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과 같은 운영 사례가 있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거는 제가 봤을 때 성균관대 자기설계융합 전공은 홈페이지에 전공 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설명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설팅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의 취업과 미래 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또는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학술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들을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하고 승인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1 전공 교과목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1 전공 졸업 학점 이수에 그게 차질이 있으면 거기에서 학점을 빼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되었다면 1전공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에서 과목 이수를 할 때 학점은 총 학점 인정 학점은 35학점이에요. 35학점까지만 되는 거지 무한정 다른 학교를 가서 또는 다른 캠퍼스를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를 했을 때 그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선발 후에 교과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사실 교과 과정이 변경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또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이 가령 예를 들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해외로 나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차질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는 돌아와서 해당 과목이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과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학종지에 당연히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니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반드시 행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타대학 교류의 경우는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받거나 내지는 최소한 컨택은 하셔가지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의사타진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한 것들이 잘 완성이 되어서 졸업 때까지 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회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문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 설명회에 해당하는 내용적인 면들을 질문하고 싶으시면 교육혁신원으로 뭐 저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것들, 행정적인 부분이나 학사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서울 캠퍼스와 근로도 캠퍼스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